선배가 되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 2달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. 그리고 행여 내가 그때 결승전에서 이기지 못했었더라도 안녕하세요. 저는 전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잔디라고 합니다. Welcome to my party, we're just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. Cover up my scars, flip the handlebars. 유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내성적이고 왜소한 아이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제 태권도장 보내는 느낌처럼 초등학교에 이제 유도부가 있는데 너 한번 유도를 다녀볼래?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유도장을 딱 부모님이랑 상담하러 갔는데 저를 압도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나 유도 선수를 해야겠다. 그래서 그날 바로 저 유도 선수 할게요 해서 그냥 유도가 뭔지 모르는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내가 지냈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조금 힘들었고 뭐 운동선수라면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는 학교를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까지 같이 생활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생들만 생활하는 합숙소랑 중고랑 같이 있는 합숙소는 또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눈치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사실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차려주는 밥 먹고 뭐 빨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해주시지만 그래서 운동 끝나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막 청소, 뭐 빨래, 뭐 이런 심부름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동료애도 생기지만 선배가 되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서로 같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분담해서 하는 게 이 합숙소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왜 약간 어렸을 때는 루틴을 일부러 만들었어요.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바나나를 딱 2조각만 먹어야지, 뭐 찬물로 샤워를 해야지, 뭐 경기 때만 입는 언더웨어만 입어야지,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, 근데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루틴대로 내가 집중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, 이 루틴이 깨지면 또 그것대로 또 선수들이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린 선수일 때는 어떤 거에 약간 좀 의지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놓고 이 루틴대로 내가 집중해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경기를 나갔다면 선수 생활이 중후반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떤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그날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순간에만 집중하자라는 그 생각만 했어요. 특별히 나중에는 그런 루틴을 크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는 잡기 싸움을 하니까 잡기 싸움을 하면서 느껴지는 서로의 기운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오늘 내가 뭔가 좀 컨디션이 좋거나 좀 몸이 가볍다 하면은 이제 그 순간 이제 막 자신감이 붙어서 막 이렇게 근데 또 유도는 한 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잘 모르는 스포츠가 사실 유도예요. 근데 제가 제일 만났던 선수들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유형은 업다운 이런 게 없이 그냥 꾸준히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게 막 좀 그런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웠어요. 왜냐면 제가 제일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냥 모든 게 다 중간으로 가서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.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특별히 약점도 아니고 강점도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게 사람을 혼란시키는 그러니까 저는 유도 스타일이 근데 또 막 기술이 막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대신 다만 상대방을 조금 짜증나게 하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조금 이용해서 상대방이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만나는 게 제일 저는 힘들었어요. 제일 그 감정이 제일 오랫동안 남는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이제 언니들 다 이기고 처음 국가대표가 됐어요.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왜 그게 기억에 남냐면 나는 절대 이 언니를 못 이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 언니를 이기려면 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근 2달 동안 그 언니가 하는 행동이나 뭐 모든 걸 다 따라했어요. 이 언니가 밥을 3번 먹으면 난 4번 먹어야지. 이 언니가 나보다 한 발자국 앞에 가 있으면 나는
조금 더 빨리 가서 이 언니보다 반 발자국이라도 빨리 가야지. 뭐 이 언니가 10번 기술을 연습했으면 나는 11번 해야지. 그거를 제가 2달 동안 진짜 모르게 저만 계속 따라했거든요. 그리고 결승전에 그 언니를 붙어서 제가 거의 한 1분 30초 만에 한 판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딱 떠올리면 제가 그 언니를 맺혔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요. 정말 근데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. 그냥 그 운이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순간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, 언니를 맺히고 나서 뭔가 이렇게 쑥 풀리는 것 같은? 내가 그래도 이 2달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. 그리고 행여 내가 그때 결승전에서 이기지 못했었더라도 저는 분명 그 2달 동안 제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를 분명 성장시켰을 거거든요. 국제대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순간들이 전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그 2달이. 이제 제가 유도를 처음 하면서 사귀었던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은 체급이었어요. 나는 이 친구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한데 자꾸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실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친구가 체급을 올리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정말 친한 친구인데 같은 체급에 항상 결승전에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지도, 이런 포인트 싸움으로 막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, 근데 또 끝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수고했어. 와, 너 너무 강해져서 너무 힘들다 하는데,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기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럴 수도 있고, 그래서 어떤 말을 내뱉는 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, 올림픽 전에 저랑 같이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저 포함 2명 후배들이 3명이서 같이 이제 싸웠었는데, 후배들 덕분에 제가 이제 뭐 정신적으로나 어떤 제 테크닉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라이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뒤도는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결국 그 친구들이 있어야 제가 또 성장하는 거고, 나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, 그냥 유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한테는 제 라이벌이고, 그 중에 가장 큰 라이벌이 나이지 않을까. 네. 부상이나 슬럼프 2개 다 비슷한 게 모든 걸 멈춰야 되잖아요. 부상을 당했으면 이제 운동을 멈춰야 되고, 슬럼프지만 계속 해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, 잠깐 멈췄다가 나의 호흡을 고르고 나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참 사람마다 다르고 어려워요. 근데 결국 공통된 점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마음을 멈추고, 이제 뭐 부상을 당했으면 이제 훈련을 멈추면서 생각하는 게 계속 갈 건지, 여기서 그만할 건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저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슬럼프는 사실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. TV에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막 태능 선수처럼 뭐 국가대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저는 유도 선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제 꿈은 국가대표였어요. 근데 정말 내가 꿈에 그렸던 그 태극기가 내 왼쪽 가슴에 달려서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기를 나갔던 순간은 사실 이 무게가 주는 그런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 책임감,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부담은 되죠. 근데 그 부담이 좋은 부담이었어요. 누군가도 나를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만큼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내 여기에 있는 거구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태극기의 무게만큼 가지고 살자,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과거, 현재, 미래, 또 오늘날에 내일에 다 다르잖아요.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이 내가 놓여진 상황 안에서 가장 감사한 건 사실 제 남편이에요.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,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누구보다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거, 제가 잘하고 싶은 게 방해되지 않도록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고, 제가 유도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, 저는 여기 진짜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. F45 대표님이 저의 그런 열정을 정말 너무 높게 봐주셔서 내가 유도 선수로서의 김잔디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의 김잔디로
살아갈 수 있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니까.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실업팀의 코치로 있는데 그 실업팀의 코치로 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회사에 또 회장님한테도 너무 제일 감사하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감사한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요. 네, 제 남편이 근데 제일 감사해요, 사실.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체급에 상관없는 종목의 선수분이 막 스테이크 10장, 막 밥 이만큼, 막 그런 식판을 보면서 잠깐 좀 내가 왜 지금 이 밥 이만큼을 보면 그런 제 식판을 보면서 또 제 앞에 리듬 체조 선수들이랑 이게 체조 선수를 보니까 다들 외박을 나간 걸 확인을 하고 코치님도 나가셨고 그런데 갑자기 8시 반에 영상통화가 오시는 거예요.